거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제보다 깊어진 주름과 처진 인사, 긴 머리가 나날이 더 늘었다고 한숨부터 나오죠.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주름과 흰 머리는 여러분이 살아온 소중한 날들의 흔적이고, 젊음은 누구에게나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고민은 더 깊고 의미 있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큰 울림을 갖게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죠. 수십 년 동안 형성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행복한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결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 나중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느껴지는 외로움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기분이요. 또는 커져만 가는 의료비와 생활비의 한숨이 절로 나오시나요? 이런 걱정들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건강을 챙기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을 청춘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행복을 찾는 노력은 그 자체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려 했지만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낼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해 줄이고 살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니 함께 끝까지 들으시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에 도움이 될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덜어내는 삶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선명한 분이 계십니다. 서울 종로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전 유명 기업의 임원이셨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그분은 바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각종 모임과 취미 활동으로 캘린더는 빼곡했죠. 하지만 77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지만 내 마음은 늘 허했어요.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죠.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건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었다는 것을. 그 후 박 할아버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큰 집을 팔아 접근성 좋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오랫동안 모아온 골동품과 책들을 기증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즐거운 활동만 남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노후 자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내가 깨달은 진실은 단순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식들에게 의존하면 그들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져요.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때 자식들도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해집니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물질적인 것과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깊은 행복을 찾았던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에서 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소유욕, 넘쳐나는 물건들. 이것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진정한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줄여나가야 할 5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 바로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난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어. 담배는 내 유일한 낙인데 이것마저 끊으라고? 운동.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괜히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5세 이만복 할아버지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고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했지만 별 느낌이 없으니까 무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평생 모은 돈,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것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려. 술 한 잔의 즐거움, 짠 음식의 맛과 바꾼 게 이런 고통이라니.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금주는 물론 소금 섭취를 크게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셨고 점차 운동 시간을 늘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평생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왼팔로도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됐고 아내와 함께 매일 5km를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워 일해도 과식해도 술을 마셔도 그 다음 날이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 80대로 접어들며 우리 몸은 더 이상 그런 무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떤 것들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과식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자연히 체중이 증가하고 이는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식서시의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황금 열쇠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양로원에서 만난 90세 할머니는 밥그릇을 항상 치르만 채우고 배고픔이 살짝 남았다 싶을 때 수저를 놓는다는 원칙을 60년간 지켜오셨습니다. 그 결과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둘째, 음주와 흡연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특히 흡연은 폐 기능 저하와 직결되며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폐화가 된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에 더욱 보호해야 합니다. 78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50년간의 흡연을 72세에 끊으셨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6개월 만에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헉헉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진작 알았더라면 더 일찍 끊었을 텐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줄이세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는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 분당의 68세 윤정숙 할머니는 은퇴 후 생체 시계가 무너져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늘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낮에는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그녀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불면증이 나아졌어요. 지금은 약 없이도 푹 자고 활기찬 하루를 보냅니다. 넷째,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줄이세요. TV나 스마트폰 앞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전신 순환을 방해합니다. 적어도 30분마다 일어나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는 습관을 줄이세요.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며 검진을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제 오랜 친구 71세 김혁호 씨는 5년 전 정기검진에서 대장 폴립이 발견되어 제거했습니다. 의사는 그것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검진을 미뤘다면 지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6개월마다 덤짐받는 것이 귀찮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보다 더 진실된 말은 없을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쌓아온 명예도 넓은 인맥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평소보다 한 숟가락 적게 밥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녁 술 한 잔을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당장 일어나 5분만 걷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노년은 젊은 시절부터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해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은퇴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는 늘어날까 걱정이에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게 될까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혹시 치매에 걸려 재산을 다 날리게 되면 어쩌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는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순히 돈을 더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3세 최경희 할머니는 30년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자녀 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노후 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막막한 경제 상황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에게 의지하려 했어요. 큰 아들은 교수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회사원으로 제법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 나는 물론 자녀들의 삶도 불행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할머니는 대대적인 생활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최할머니는 모든 고정 지출을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 TV 채널, 거의 읽지 않는 잡지 구독, 별로 가지 않는 헬스장 회원권 등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아끼는 게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에만 돈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둘째, 소비 패턴을 바꿨습니다. 충동 구매와 과시적 소비를 줄이고 실용적인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컸어요. 친구가 명품백을 샀다면 나도 사야 했고 이웃이 새 가전제품을 들였다면 나도 바꿔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항상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예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68세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그는 평생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크게 줄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체면 때문에 생활 수준을 낮추기 힘들었어요. 임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서민처럼 산다는 게 자존심 상했죠. 하지만 점점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과감히 대형 승용차를 팔고 경차로 바꿨습니다. 비싼 회원권이 있는 골프장 대신 대중 골프장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의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경차는 주차도 쉽고 연비도 좋아서 편리하고 대중 골프장에서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즐겁습니다. 생활 수준을 낮춘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다 넘겨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김정호 할아버지는 70세의 모든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이 재산을 활용해 더 잘 살았으면 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작은 아들은 결혼이 깨졌어요. 지금 저는 국가보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결정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재정적인 독립은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스스로 관리하는 자산이 있다면 정신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넷째,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경제활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천의 65세 이영순 할머니는 은퇴 후 손주들을 봐주면서 동네 아이들의 학교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돈벌이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달 70만 원 정도 벌어요. 이 돈으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취미활동도 즐기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니 부담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후 설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으세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 제도, 세금 혜택, 의료 지원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황미경 할머니는 복지관의 노후 재무 설계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몰랐던 여러 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기초연금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주택개보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맞아요. 경제적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바꾸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불안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자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94세 송영자 할머니는 국가보조금으로만 생활하시지만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하루 3끼 먹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으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아이들은 다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니 말할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 알림음이 울려도 기쁘지 않아요. 어차피 광고 문자겠죠. 이런 말씀들 가슴이 아프게 공감되시나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의 무게를 느끼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76세 문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는 해외에 살고 있어 거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TV를 틀어놓고 대화하는 척도 해보고 인형을 사서 말을 걸기도 했죠.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사람들은 친구를 더 많이 사귀라, 복지관에 가라, 종교활동을 하라고 조언했지만 사실 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런 문 할머니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읽은 책에서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구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싫어했던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나 자신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문 할머니는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5분, 30분, 1시간씩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차 혼자만의 시간이 귀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자신만의 취미를 즐기며 행복감을 느낍니다. 지금은 오히려 약속이 너무 많은 날이면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 아쉬울 정도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 자신과 친해지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혼자 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란 파도와 같아서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안녕 또 왔구나. 하지만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이겨내십니다. 그렇게 하면 외로움의 파도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둘째, 나쁜 인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기고 기분이 나빠지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을 늘 평가하고 비교하는 모임에서 용기를 내어 벗어난 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소수의 친구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세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활동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림, 음악, 글쓰기 등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취미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모든 걱정을 잊게 되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외로움은 종종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다정한 미소, 맛있는 음식 한 조각 같은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족 구조의 변화, 친구들과의 이별 등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오히려 더 깊은 자아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혼자 걷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삶이라는 여정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화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해. 버스 기사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서 한참을 더 걸었어. 마트 직원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더라고. 이런 경험 한두 번쯤 해보셨지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 더 쉽게 화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젊었을 때보다 화를 참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화를 내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그리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게 만들어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아파트 경비원, 이웃,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명령조로 말하고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내가 옳으니까,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경비원은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이웃들은 인사도 건네지 않았죠. 가장 큰 충격은 손자가 할아버지랑 있으면 무서워요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화내는 습관이 문제임을 깨닫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 심리 상담을 받으며 분노 조절법을 배웠고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지금은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일이 10년 후에도 중요할까라고 자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작은 일에 화를 내느라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참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고 내쉬거나 천천히 10까지 세어보세요. 이런 작은 멈춤이 감정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약해집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실제로 화가 날 상황에서 문득 아침의 다짐이 떠올라 참을 수 있게 되었죠. 셋째, 화의 원인이 되는 생각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우리는 종종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화를 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에게 공손해야 한다, 버스는 정시에 와야 한다, 가족은 항상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등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야 한다 대신 하면 좋겠다로 바꿔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세상이 내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죠. 넷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화가 날 때 잠시 산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화가 날 때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동안 화나게 했던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요. 그리고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세상에는 더 중요한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다섯째,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화는 종종 과거의 상처나 원한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 간직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만듭니다. 한 할아버지는 30년간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었던 친구에게 용서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미움이 얼마나 제 마음을 무겁게 했는지 깨달았죠. 답장이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는 우리의 하루를 망치고 관계를 파괴하며 건강을 해친 감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압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더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분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 감정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분노가 상황을 개선할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답이 아니오라면 그 감정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화를 덜 내는 하루하루가 모여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5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물건입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니 일단 보관해둬야지. 이건 자식에게 물려줄 거야.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이런 생각으로 집안 곳곳에 물건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종종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를 봅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살았던 세대라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많은 물건들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집안에서 이동하거나 물건을 찾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30년간 살던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그릇, 이불, 옷, 책 모두 소중했지만 작은 집으로 가려니 도저히 다 가져갈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죠. 이걸 어떻게 버려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되더군요. 이 할머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이 물건을 사용했었나? 앞으로 1년 안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물건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 건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물건에 대한 답은 아니오였어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하거나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졌습니다. 이사한 후에는 필요한 것만 있어서 청소도 쉽고 찾는 것도 금방 찾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물건이 적은 게 훨씬 편리했던 거죠. 물건을 줄이면 얻게 되는 혜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집안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라고 합니다. 물건이 적고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은 그만큼 안전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40년간 모아온 신문과 잡지를 정리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가는 길에도 쌓아둔 책더미를 피해 다녔어요. 어느 날 밤에 화장실 가다가 책에 걸려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진 후에야 결심했죠. 이제는 꼭 필요한 책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더니 집안이 넓어지고 움직이기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둘째,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 뇌는 그것들을 인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시각적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깔끔한 환경은 뇌에 휴식을 제공하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할머니는 주방 서랍과 찬장을 정리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요리할 때 도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어요.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있어서 요리도 더 즐거워졌고 정신이 맑아진 느낌이에요. 셋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건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물건을 보관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 세대는 대부분 그런 물건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취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자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골동품과 가구들을 받았지만 사실 보관할 공간도 없고 스타일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죠. 후에 알고 보니 부모님도 그 물건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르신들이 미리 정리해두면 자녀들은 그만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선스님은 소유한 물건의 수만큼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걱정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물건을 줄이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한 할머니는 평생 모은 옷과 액세서리의 반 이상을 기증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서 오늘은 뭘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고 좋아하는 옷만 남겨두니 어떤 옷을 입어도 기분이 좋아졌죠. 물건이 줄어들수록 선택의 고민도 줄어들더군요. 이제 물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부엌 서랍 하나, 내일은 옷장 한 칸,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행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증하세요. 특별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 아니라면 3년 동안 없어도 불편함을 못 느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 물건이 필요 없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하나 드리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을 세우세요. 새 물건을 살 때마다 비슷한 용도의 오래된 물건을 하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물건이 계속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모든 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남겨두면 그 추억은 계속 간직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을 정리하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우표를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초등학교 우표 동아리에 기증했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보람찼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에게 물려줄 물건은 미리 상의하세요. 어떤 물건을 정말 원하는지 솔직하게 대화하면 서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리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건을 줄이면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줄여야 할 5가지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 경제적 불안, 외로움, 화, 그리고 물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함이 아닌 뺨의 미학에서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가방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넣으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만 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가방은 여행을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면 부담됩니다. 가장 공감이 가는 한 가지를 선택해 먼저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다음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세요. 변화는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자책하기보다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세요. 넷째, 변화의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왜 이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분명히 할수록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진전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5가지를 줄이는 목적은 결국 행복한 노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은 감사와 현재의 충실함에서 옵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면, 돈이 더 많아지면, 가족 관계가 더 좋아지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맛있는 음식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일상의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은 화려한 성취나 물질적 풍요가 아닌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건강을 위협하는 습관, 경제적 불안, 외로움, 화,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을 줄여나갈 때 더 쉽게 찾아옵니다. 가장 행복한 어르신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않고, 작은 일에 화내지 않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검소하게 살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들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지혜 마음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